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말일이네요. 새벽 3시입니다. 거의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죠? 잘 오르고 있어요. 저희는 잘 단타를 치고 있고, 저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인가 어딘가 어제 제가 풀매수 한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코인은 사실 조금 불안해서 시드를 많이는 안 돌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은행에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돌릴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드의 거의 한 7, 80%를 은행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가용하니까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해놨고, 코인 쪽은 역시나 이제 계속 이제 수익 난 걸로 이제 손절도 나가고 익절도 나가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겠고, 오늘은 약간의 어그로성 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기존에 시청하시던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새로운 보는 분들에게 좀 어그로를 좀 제목을 달고, 그리고 어그로성이지만 참 중요한 얘기라는 점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뉴스 보고 들어갈게요. 바이든 고용 강력하다, 경기 침체 아니다, 반박 나선 바이든 앨런. 경기 침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개미들 주식시장에서 물릴 만큼 물렸다, 목돈 두고 물려간 곳은, 요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쓸 거리 없었다. 제가 요때부터 반등할 거라는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드려왔었습니다. 그쵸? 7월 하순부터 정신은 반등할 거라. 근데 제가 하순이 아니라 좀 제가 길게 2% 정도부터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1.75가 되면서 지난달부터 슬슬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확신이 좀 없었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럴 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꽤나 강력하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7월 중순 때.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떡할까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죠. 중간에 눌림도 나왔었고요. 저점 이탈 가능성 좀 있습니다. 저는 지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800에서 4000만원에 대한 그런 제시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었고요. 그러면 1800만원을 오게 되면 사면 되고요. 4000만원 올라가게 되면 팔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그 당시 가격이 2600만 원이었으니까 계산기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2600에서 1800까지는 몇 퍼센트의 하락이 되는지, 2600에서 4000까지는 몇 퍼센트의 상승이 되는지.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수지타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적당한 시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릿속에도 항상 그 고점과 저점을 맞춰가지고 풀매도밖에 해달라는 그런 매력이 없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 걸 내가 왜 챙겨줘야 되는 건가? 이게 좀 항상 그렇거든요. 애초에 물리지 말아야지. 전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물리면 걔는 절대 구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리는 시대가 자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리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지금도 6대4 정도로 긍정적인 상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흔들리더라도 3,800에 4,000만원을 한번 보지 않을까? 그리고 1,800만원도 보지 않을까? 2,000이죠. 2,000에서 1,800 정도 그 가격도 한번 보지 않을까? 둘 다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오래 못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지금은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쳤을 때 사실 좀 애매하게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그건 산수거든요. 산수이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3년 전 5만 달러에 대한 언급을 드렸을 때도 그렇고, 1억 간다고 설레발 칠 때도 5천만 원을 먼저 볼 거고, 재수 없으면 앞자리 2천만 원대도 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가격이 왔죠. 그리고 제가 2천만 원대 오면 제가 매수할 거다라는 말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매수해서 단타를 치고 있어요. 더 빠질 걸 각오하고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요합니다. 더 빠질 거 각오하고도 하셔야죠. 맞잖아.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한 적이 한 달 넘었는데, 저평가, 고평가. 당연한 거. 저평가 영역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평가 영역일 때는 분할 매수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 모아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 멘트 친 지가 오래됐다고.
더 빠지더라도 그래도 적당히 담가 놓고 물려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새 영상을 보시는 분의 머릿속에는 그 가격을 맞춰서 네가 말하는 가격에 나는 인생 역전하고 싶다, 풀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먹잇감일 겁니다. 소소한 수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봐주시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어쨌든 미국은 고용이 좀 강력합니다. 한국도 고용시장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침체는 그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가계 부채 거의 2,000조에 달하거든요. 2,000조에 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집에 부채가 얼마나 있으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1주택자도 괜찮고요, 2주택자도 괜찮고 다주택자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택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오래전부터 하셨던, 좀 오래 성실하시고 좀 나이도 좀 50세 이상 되셨던 분들은 소득세가 아까워서 그냥 팔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침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저희 나이대 비슷한 30대 제가 후반이거든요. 아직도 후반이야? 후반이에요. 이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말을 짧게 해도 그냥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약간 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30대 분들이 이제 신혼 가정을 딱 이제 꾸리고 자녀분들의 애기 어린 아이들이 가는 요 라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MZ 세대들이 뭐라고 하나, MZ 세대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오래 못 버티고 나온다.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 비하면 걔네들은 너무너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너무 참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 분들이 방송을 들어주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뭐 그렇지만 뭐 사실 뭐라도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버셨을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사셨고 그만큼 고생하셨던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자기 꿈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괜찮아요. 꿈을 위해서 뭐 저도 회식 자리 굉장히 싫어해서 저도 회사를 못 갔지만, 회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못 갔지만 괜찮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게 아닐 거야. 현실은 그런 부류는 뭐 전체 부주에 그 실험을 하고 나간 사람들 중에서 전체 부류에서 20, 30%, 20% 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명 중에 2명이, 1명이. 그리고 상당수는 그냥 욜로족이야.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딩크족이고 대충 사는 거야. 대충 오늘만 사는 거야. 대충.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들은 이런 코인이나 자산시장, 작년에 주식 인생 역전한다, 돈 복사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20대 현실이라고. 저는 20대의 부채가 반 가까이가 부채가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 가까이. 좀 많나요? 반 좀 너무 많이 갔나? 한 30%도 빚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반 이상,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 정도는 그냥 하염없이 오늘만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냥 그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염없이 그냥 놀고 있는, 대책 없이.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20대 분들도 한 20, 30% 되겠죠.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그분들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문제는 그 상태에서 20대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30대가 되었을 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사실, 그게 경기 침체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요번에 제가 보고 있는 올 하반기부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기 침체 이유 중에 하나인데, 30대 분들이 집을 사시면서 빚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최초의 집은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이 국가 정부에서 정책한,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8%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2.8%도 3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30년 아닙니다. 저는 오래 끄는 거 되게 싫어해서 빨리 갚는 걸 좋아해서 원리금 분할도 아니고 원금 분할이고요. 원금을 똑같이 내고 이자를 제가 계산할 수 있게, 내가 지출할 때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편하게 원금 분할을 세팅을 해놨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1억대 중반 정도, 이게 저희 집에 약 반 가까이, 반이 조금 안 될 겁니다. 반 가까이가 아마 대출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집이 아무리 떨어져도 반 토막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자꾸 이게 좀 새는데, 잠깐만요. 새벽이다 보니 머리가. 근데 이제, 그렇고, 그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은행에 그냥 대출, 그냥 주택담보대출에 흔히 많아있는 그런 금융권의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자가 한 5% 가까이 되실 거예요. 5%면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첫 집에서 이제 이사를 첫 번째 애가 나오면서 교육이 좋은 곳으로, 그리고 뭐 출퇴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동탄이나 뭐 일산 뭐 이런, 그래도 좀 그래 서울에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집값들이 보통은 10억 가까이, 그리고 많게는 적게는 7, 8억, 그리고 많게는 10억을 넘어가는 그런 집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지원을 받고 본인이 모으셨던 돈 합쳐서, 그리고 국가의 대출을 좀 받고, 보금자리론을 받고, 뭐 디딤돌 받든지 뭐 은행에서 받든지 하면 60%에서 70% 정도 대출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그 기업에 다니는 회사에서도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면 한 7, 8억 정도가 대출인 분들, 그리고 한 7, 8억 정도라면 5억 정도가 대출인 분들, 그리고 5억 정도, 5억이면 서울 경기가 굉장히 싼 집이거든요. 대구에서는 좀 비싼 집이지만, 5억 정도에서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에서 4억 사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미 막 죽을 마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분들이 신혼부부셨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집을 비싼 데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렸던 기억이 나고요. 어쩌겠어요. 근데 그게 본능이잖아. 교육 좋은 곳, 위치 좋은 곳 살고 싶은 거는. 근데 본인이 여력이 그만큼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 사실 월세를 사는 게 낫다라는 건 알고는 있겠지만, 저도 집을 살 때 저는 그냥 옛날에 그냥 월세 살든지 그냥 전세, 그냥 쬐끄만 아파트 방 2칸짜리에 그냥 20년 된 아파트, 그래서 1억 남짓이셨으니까 살면은 저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지만 가족과 이런 것들 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번 위기를 잘 버티시면 좋아질 거예요. 버티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버틸 수 있는 여력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버틸 수 없는 분들이 좀 나앉게 되면서 부동산이 급격하게 한번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 일시적인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분들이 적어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소비를 못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고요. 이게 좀 길었죠. 오늘 좀 영상 길게 뽑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죠. 미국도 지금 밀가 집값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금 더 심각해요. 네. 자, 소비 감소되고 있죠. 그렇죠? 네, 계속 감소되고 있다.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요, 좀 꺾일 겁니다. 많이 줄진 않아도 좀 꺾일 겁니다. 왜냐면 기름값, 요즘 계란도 좀 싸졌고 기름값도 좀 싸졌잖아요. 그죠? 물론 유류세 인하가 좀 큰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뭐 러시아랑 미국에도 대화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랑 이제 밀 같은 거 수출할 수 있게 좀 봐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 되고 있고요. 유류세 추가 인하 하겠다고요? 점심가 20만원 공제? 이게 뭐야? 좀 그렇네. 한미 금리 역전인데 지금 상승 셀콜이 없었다. 이 정도 기사 좀 보겠습니다.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한국인의 수출이라던가 이런 경쟁력이 지금 제가 미래의 한국은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지금의 한국은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그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빨리 빠졌어요. 금리 인상을 좀 빨리 진행했거든요, 미국보다.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개미들 주식시장에서 물릴 만큼 물렸다. 목동 들고 몰려간 곳은, 이거는 지금 몰려간 게 아니죠.
그렇죠. 적금 좋습니다. 그죠? 이제 적금이 너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금 수익률보다는 일시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적금 아직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적금도 이게 너무 오래 묶어두면 안 좋으니까. 왜냐면 23년 하반기부터는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죠? 6% 이자도 있네요. 이거 좋네요. 하여튼 뭐 5%, 6%, 뭐 이 정도 이런 것들 많으니까 이런 적금 꾸준히 한번 모아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요, 자, 7월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락이 나오죠. 7월 1일에서 7월 27일. 자료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식이 오르는 이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1위가요, S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지수 300 역추종. 뭐냐면은, 역추종이니까 나스닥이 오르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르면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인버스라는 거예요. 쇼쳤다는 거예요. 3배수. 7월입니다.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300 역추종. 300 추종도 있네요. 그쵸? 3등, 요거는 요 사람들은 이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빅스 지수가 공포거든요. 공포. 공포니까 공포가 올라가면 이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사실 인버스죠. 인버스야. 자, 액티비티 해보면 괜찮고요. 천연가스 지수 집에 역추정.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천연가스 좀 떨어졌나? 한번 쐈은 걸 기억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빅스 지수 2배 추정. 이것도 빅스가,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하락에 배팅한 사람이 하나, 1위, 2위, 그리고 3위, 4위. 요거는 논의를 해서 천연가스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 5개, 6개. 요건도 있네요. 요 5개.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1, 2등이 이거잖아요. 하락에 배팅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개미들이. 근데 7월달 보시겠어요? 좀 일단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뉴스가 끝났으니까 7월달 나스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금리보다는 나스닥을 먼저 봐야 되겠네.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 7월달부터 내려올랐을걸요? 그죠? 요때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여기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빠져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 저도 잘 써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제가 싼 가격이라는 말씀도 계속 드려왔었고, 물량을 일부 채우라는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 빠지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볼면에 이제 중심선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0.5까지 도달 3만 저녁에 한번 저항 여기서 살짝 먹지 않을까 싶고, 살짝 먹고 나서 13,600 정도까지도 여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 웨이브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더 크게 간다면, 얘가 지금 3.6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1차적으로 저걸 먹을 자리인데, 여기 만약에 얘가 이걸 넘어간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고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건 몰라. 이거는 물음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까지만 보면 돼요. 그죠? 여기서 샀던 건 물량까지 보고, 여기서 물량 살짝 정리하고, 구경하다가, 더 가네? 그럼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무조건 다 파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물량 더 줄이고, 다 팔고. 숫자는 알아서 보시고요. 팔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여기서 물량을 채우세요. 판 만큼. 그런 거라니까. 그냥 여기서 빠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팔고, 적당히 팔았다가 만약에 꺾이면 판 거 일부를 채우세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오면 아싸 풀매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요거 저점 고점 다 맞추고 싶어하고 손빨아 써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아무튼 나스닥이 그때부터 주구장창 올랐다. 7월달부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더 조금 더 갈 수 있다. 17,0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 당시에. 12,600, 800 정도인데 여기서 꺾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치가 살짝 넘어가서 빠지면 다 엿볼 것 같다 이런 말을 다 하긴 했었거든.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깨지면 인생 쇼파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렸다고. 깨지면 너는 왜 안 했냐? 저는 가르치는 게 여빈 사람이니까 저는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요거보단 여기서 노렸지. 이거 하기가 선물하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 아무튼 쇼프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갈까봐 롱 치는 거랑 똑같은 위치라고. 우리 비트코인 여기서 막 얘들 막 1억 간다고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깨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고평가 공략입니다 했었을 때 조금 더 갈까 풀매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풀매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존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구간은. 그죠? 여기도 숏 보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에 숏 먹을 자리 많았잖아요. 제가 2,900만원의 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3,200만원, 그러니까 2,900만원 고점과 3,200만원 고점을 두 번에 정확하게 맞춰드렸다고요. 그럼 여기서 숏각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게 나오면 좋겠는데 찝찝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온 걸 어떡해. 가버렸는데 위로 방향을 위로 잡아. 그럼 가다가 나중에 빠지겠지. 나 올 거라고 생각해. 난 지금도. 그죠? 언제까지 갈지? 한 4천만원까지. 4천원 먼저 볼 때 여기 먼저 볼 때 4천원 먼저 보겠구나. 2천, 1,800, 2천, 1,800 요 사이. 정말 맛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풀매수 땡겨, 여기서 비트코인 풀매수 땡기셔도 뭘 말 안 할게요. 이해되시죠? 언제 올동? 내년에 올 수도 있어. 올해 올 수도 있고. 지금 빼면은 내년에 4천, 5천 가겠지 뭐. 일부러 정확한 멘트를 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그냥 중간중간 우리는 주사위 던지기 동전놀이 하는 게 아니야. 올라가는 떨어지는 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싸네? 그럼 조금 사봐야지. 비싸네? 좀 팔아야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투자는. 아시겠죠? 본질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들어지시니까 그래도 고점 알고 싶으시겠죠. 실버 많이 올랐어요. 네. 실버는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올랐고 아마 살짝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대양으로 들어올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콕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글쎄요 일단은 제 평단이 요즘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되는 것 같은데 살짝 덜어낼까 아니면 그냥 존버할까 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자, 얘기를 조금 세자면 제가 은을 얼마나 갖고 싶었냐면 이때 은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코인으로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은이 많이 오르더라고. 자, 요때도 가고 싶었고 근데 은이 너무 지금은 다 갖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21 정도를 얘기 드렸거든요. 21. 21이 안 오는 거라 계속 21만 오면 21부터 사셔도 돼. 21 안 와. 이게 또 21.5야. 안 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롱을 쳤어. 아쉬운 김에 먹고 여기서 21 왔더라. 근데 21 왔는데 웬걸 한 번 더 빠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요까지 염두에 두시고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여기서 사신 분들 괜찮아. 여기서 사고 반등 기다렸다 여기서 그냥 익절 타고 하시면 좋고 어때도 괜찮고 여기 사셨으면 이제 여기서는 익절 구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너 가고 싶었는데도 지금 거의 2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가졌습니다. 선물을 조금 많이 가졌어요. 현물은 못 가졌고 세금이 너무 커서 현물은 내년부터 다시 좀 제가 살림이 좋아지면 그때 좀 담을게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차트가 조금 더 낫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 찍어보고 환율은 뭐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이제 주말이니까 1302원이죠. 네, 그게 말씀드렸던 흐름이 달라지는 건 없는 부분이고요. 오일도 뭐 100달러 밑에서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그죠? 거의 말씀드린 흐름에서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넘어와서 자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한 26,000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빠지고 나서 다시 뭐 이렇게 돌리는 듯이 나면 이렇게 가겠지. 요렇게 찍고 빠지는 그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메인입니다. 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 것이다는 아니고요. 요런 견적을 좀 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깨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얘 깨지면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지금은 얘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거리랑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요 자리, 요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 안에서만 요거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요거가 제가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8월 말 정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 몰라. 또 여기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8월 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 그분이 8월 말을 가격이 여기보다 더 높은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어요. 몰라. 그리고 만약 이게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몰라.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강력한 저점 수급 라인들, 수급 라인, 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강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 두 개가 둘 다가 매수의 관점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손절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많이 했다면은 들어 올려서 여기를 보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주고장창 얘기하는 거, 주고장창 이 추세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아직까지 한 방에 빵 뚫고 올라가기는 무리예요. 가더라도 이렇게 밀렸다 다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룰립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돌파될 때 노린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노리는 거라니까. 이때. 내가 이때 노리는 거라고 몇 번 말했는데, 몇 번을. 제가 한 3일 연장 지금 노리는 거라고. 쳐 구경하고. 이거 눌림목도 좋았네. 근데 요거 조금 더 빠질까 뭐 어쩌고. 요거 금액도 내가 2,820만원 얘기했는데 물량도 채워주시라고. 제가 원래는 2,860을 봤거든요. 그래서 고점 나오는 확인을 하고 A8 이렇게 확인을 하고 2020을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거기서 반등했단 말이야. 빠지더라도 위로 한번 반등할 거니까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빠지더라도 어디 갔냐 하나. 제가 이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근데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반등할 거니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요. 근데 반등이 나왔거든.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모습이 이쁘거든.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 여기서 했다고 그래서 반등하는 거 보고 이쯤에 다시 매수 이야기를 해줬다고. 이거는 공개방에는 하진 않았어요. 방송용으로 공방에 했지. 이쯤에서 말씀드리죠. 공개방으로는 큰 차이 없잖아. 요거랑 요 타점이랑 요 때도 요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눌림목 잡아 지금 손 빨고 있는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아까 그 그림 생각해 보시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메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메인은 공유를 하되 변화는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아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고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파동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어쨌든 몰라 뭐 어떻게 가줄지 안 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지더라도 정 꺼림칙 하시면 얘기했잖아. 특공대는 언제든지 넣어도 된다고. 지금 손절가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절가가 여기고, 그리고서 여기가 작은 손절가가 1시간 봉 정도 켜서 여기가 될 텐데, 여기 2,377달러? 23,774달러? 여기가 될 텐데, 그 정도 지키면 사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넘어간 상황이니까 여기 손절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빠지면 하면 여기 볼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 뭐 좀 힘이 좀 빠진 애들도 있고
힘이 좀 붙은 애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많이 가는 애들, 잘 가는 애들, 이거 많이 갔어, 이거 엄청 많이 갔네? 그러니까 요런 모습을 비트가 만들어 준다면 참 좋겠죠. 리플도 괜찮다는 말씀 드렸었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있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디센트럴랜드도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지금. 그리고, 요거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팔코인. 네. 왜냐면, 이거 예전에 물리신 분, 저 때문에 물리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력 좋죠? 여러분, 어르신 잊지 않았습니다. 네. 나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팔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죠. 팔지는 말라고 일단은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누구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래도 팔지 말아라. 저평가 공간이니까 팔코인이 사기가 아니라면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디 물리셨더라? 여기 물리셨나? 여기 물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자, 지금 상황에서라면 BTC 차트 이 자리를 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라면 꽤 높고요. 근데 만약에 BTC 차트로 거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분의 원금은 받아들이지 않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이 수급량이면 여기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께 말씀드리겠지만 80만인가 8만인가 이 7만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팔코인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 깨질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 강력한 양봉이 들어왔는데 흔들리더라도 여기가 안 깨진 상태에서 존버를 하시던지. 왜냐면 비트가 한동안 흔들릴 수 있겠지만 팔코인이 NFT에 제가 대장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격이라면 망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먼 시간이 지나서 7만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약간은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 아마 여기서 잡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쯤 8만 9만 있겠지만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좀 옮기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쪽으로 놓는 게 마음은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때가 7천만원, 6천만원 할 때고요. 그렇죠? 7천만원, 7천만원쯤 할 때고, 지금은 4천만, 3천만원 할 때니까, 얘가 올라가봤자, 아직도, 여기 가봤자 지금 가격으로 4천만원 갔다고 치고, 4천에서 여기 온다고 쳐도, 반 정도밖에 안 되실 가능성이 커요. 원금 대비. 그렇지만 이제 비트가 다시 상승해준다면 커버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지금까지 그래도 봐주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네요.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